지금 당장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거실 소파 주위를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겠어요? 네, 뭐 평범한 벽지나 TV, 공기청정기 정도가 보이겠죠? 맞아요. 딱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불과 몇 년 뒤면 이 평범한 방 전체가 대학병원급의 최첨단 중환자실로 변할 거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오,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좀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더 놀라운 건요. 당신이 그 소파에 앉아서 그냥 숨을 쉬고 넷플릭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막 건강 데이터가 창출되고 그게 당신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아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긴 뭐 영화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이미 막대한 자본하고 기술이 그 미래를 완전 현실로 구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미래 청사진을 담은 리포트 넘버 155, 홈 호스피털 인프라, 슬라이드 구성 가이드 12장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문건이죠. 네, 그러니까 거실이 진료실로 변한다는 게 단순히 뭐 체온계나 스마트워치 하나 더 산다는 뜻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정밀진단 기기의 혁명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데이터 자본의 흐름, 그리고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까지 다 얽혀있는 패러다임 전환이잖아요. 자,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이 리포트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화두부터 시작해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의료의 패러다임이 과거 그 장소, 그러니까 로케이션 중심에서 당신의 상태, 컨디션 중심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장소에서 상태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아프면 차를 타고 병원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굳이 찾아가야만 했잖아요. 그렇죠. 인류 역사를 보면 늘 그래왔죠. 뭐 의사를 만나려고 굳이 진료소로 가고 대형 병원으로 가고 병이 겉으로 발현된 후에야 물리적인 이동을 해야 의료 서비스가 시작됐던 거거든요. 아하, 사후대초였네요. 네. 하지만 이 리포트 첫 슬라이드에서 정의하는 2026년의 집은 더 이상 단순한 휴식처가 아닙니다. 지능형 의료 가점, 뭐 헬스케어 허브라고 부르는데요. 헬스케어 허브요? 네. 당신이 일상생활을 하는 그 공간 자체가 당신의 상태를 24시간 감시하는 거대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를 지탱하는 3대 기둥이 있는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인 사스, 그리고 의료 전용 네트워크입니다. 오, 전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헬스케어다 하면 막 몸에 주렁주렁 스마트워치 차고 패치 붙이고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 인프라에서는 웨어러블조차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벽면에 비접촉식 레이더 센서랑 저전력 블루투스, 그 BLE 메시 네트워크가 아예 매립되어 있다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그 메시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방식이 진짜 재밌는데요. 과거 블루투스가 스마트폰이랑 이어폰을 그냥 1대1로 연결하는 하나의 선이었다면 메시 네트워크는 방 전체에 보이지 않는 촘촘한 그물망, 그러니까 거미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 마치 그 첩보 영화에서 은행 금고 지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붉은색 레이저 보안망 쫙 깔려 있는 것처럼요. 완전 정확한 비유예요. 방 안에 조명, 스피커, 벽면 센서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형성하는 거죠. 네네. 당신이 소파에 기대서 그냥 책을 읽고 있을 때 벽에서 아주 미세한 레이더 파동을 쏴요. 그러면 가슴팍이 숨 쉴 때마다 들썩이잖아요. 그렇죠. 숨은 쉬니까요. 그 1mm의 파동 변화를 이 그물망이 확 읽어내는 겁니다. 카메라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공기 흐름이랑 파동의 변화만으로 심박수랑 호흡 패턴을 딱 분리해내는 거죠. 와, 그러니까 진짜 투명하고 고도로 훈련된 간호사가 24시간 내내 제 소파 옆에 앉아서 저도 모르게 제 숨소리를 듣고 맥박을 짚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교대 근무도 없이요. 바로 그겁니다. 병이 수면 위로 확 드러나기 전에 아주 미세한 이상 징후를 공강이 먼저 알아채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요. 공간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망을 쳐서 호흡이나 심박수 재는 건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 진짜 병원 가면 MRI나 초음파, 체혈 장비처럼 엄청 크고 무거운 장비들 있잖아요. 네, 엄청 무섭게 생겼죠, 다들. 아무리 벽이 똑똑해져도 제 벽이 제 피를 뽑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진짜 그 정밀 진단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그 한계가 바로 하드웨어의 엄청난 진화로 극복이 됩니다. 리포트 네 번째 슬라이드부터 이걸 하드웨어의 민주화라고 부르거든요. 하드웨어의 민주화요? 네, 예전엔 수억 원씩 하던 거대한 병원 장비들이 수백만 원대, 심지어 포켓 사이즈로 확 축소돼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 병원의 물리적 무게 자체가 가벼워진다는 거군요. 저도 자료에서 구체적인 기기들 봤는데 스마트폰 크기의 포켓 초음파 기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병원 침대에 누워서 차가운 젤 바르고 의사가 막 문질러야 했던 그 거대한 초음파 기계가 이제 내 스마트폰만 해줬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기기가 작아진 것 자체보다 그걸 누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네, 당신이 집에서 그 포켓 초음파 기기를 직접 가슴에 대면요. AI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가이드를 띄워줍니다. 뭐 위치 좋습니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기울이세요. 이런 식으로요. 와, AI가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심장 판막 움직임이나 간 상태를 AI가 1차적으로 쫙 판독을 해버립니다. 피 뽑는 과정도 완전 SF 영화처럼 변했던데요. 나노 혈액 분석기란 그 레이저 렌식 기술이요. 저 진짜 주사기 극혐하거든요. 아, 다들 쓸어하죠, 주사기. 근데 이제 주사기 바늘 보면서 덜덜 떨던 시절은 진짜 끝났습니다. 레이저 렌싯은 바늘 없이 아주 미세한 레이저로 피부 얇은 층을 순간적으로 기화시키거든요. 고통은 아예 없고 그냥 살짝 따끔한 정도예요. 그래도 따끔은 하네요. 네, 근데 그렇게 딱 한 방울 추출한 피를 분석기에 넣잖아요. 5분 안에 암 표지자, 호르몬 수치, 염증 지표까지 한 100여 개 항목을 분석해냅니다. 피 한 방울로 100개 항목을 5분 만에요? 와, 진짜 원시 시대에서 미래로 퀀텀 점프를 한 느낌입니다. 거기다 측정된 이 모든 데이터가 AI를 거쳐서 전 세계 전문의들이랑 실시간 화상으로 딱 연결이 되거든요. 텔레헬스의 진짜 완성형이죠. 이게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최첨단 기기나 원격 진료 이야기 들으면 속으로 아, 저건 강날 한복판 고급 펜트하우스 사는 돈 많은 부자들 전유물이겠구나 생각하기 쉽잖아요. 약간 위화감 들 수 있죠. 네. 근데 슬라이드 6번에 나온 사례 연구 보고 저 진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고립된 산골 마을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 이야기였잖아요. 아, 그 사례는 기술이 진정으로 인간을 향할 때 어떤 마법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겨울에 폭설이 내린 정선군 산골 마을입니다. 80대 어르신이 거실에 홀로 누워 계셔요. 차 타고 병원 가려면 그 구불구불한 눈길을 1시간 넘게 뚫고 가야 합니다. 네네. 근데 어르신 가슴에 붙어있던 작은 스마트 심전도 패치가 평소랑 다른 아주 미세한 부정맥, 그러니까 뇌졸중 전조 증상을 딱 감지해낸 겁니다. 어르신은 아무 통증도 못 느끼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말이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즉시 AI 필터링을 거쳐서 가장 적합한 서울의 대학병원 심장내과 교수한테 긴급 알람을 딱 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르신이 평소 보시던 그 거실 TV 화면이 탁 켜지면서 서울 교수님이 나타나서 화상으로 상태 체크하고 즉각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헬기를 부르거나 응급실 가느라 골든타임 놓칠 필요 없이 집안에서 모든 초기 대처가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안심홈 호스피털 프로젝트 이후에 정선군 해당 지역 응급실 이송률이 무려 40%나 확 감소했고요. 고독사 위험은 거의 0%로 수렴했다고 합니다. 0%요? 와, 이게 진짜 기술이 보여주는 최고의 휴머니즘 아닙니까? 뭐 거의 완벽한 기술적 유토피아의 모습이죠. 생명 구하는 가장 숭고한 목적이 달성된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마냥 이 따뜻한 감동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하지만이네요. 자본의 흐름은 늘 냉정하고요. 전혀 다른 곳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이런 저렴하고 강력한 포터블 진단기기들이 전 세계 수십억 가정의 거실에 쫙 보급된다고 치면 과연 진짜 거대한 돈과 권력은 어디로 모이게 될까요? 기계 열심히 깎아서 파는 하드웨어 제조사일까요? 주지 자체가 아까 수백만 원대라고 하긴 했지만 한 번 팔면 끝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혹시 이거 그 유명한 면도기와 면도날 모델 같은 건가요? 면도기 본체는 거의 원가로 거저주다시피 막 뿌려놓고 계속 갈아 끼워야 하는 면도날을 팔아서 진짜 막대한 수익 내는 그런 구조요? 와,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하드웨어를 파는 건 그저 미끼이고 일회성 수익에 불과해요. 역시. 진짜 핵심 자본은 바로 그 수많은 거실의 기기들이 매초 쉴 새 없이 뱉어내는 엄청난 데이터들. 이걸 분석하고 관리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즉 사스로 빨려 들어갑니다. 리포트에서도 2026년 나스닥 시장의 진짜 주도주들은 기기 제조사가 아니라 이런 의료용 사스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잖아요. 아하, 기기는 우리 집 거실에 입장하기 위한 그냥 입장권일 뿐이고 본체는 그 뒤에 있는 구독료랑 데이터 생태계라는 거군요.
근데 내 집 초음파 기기 데이터가 병원으로도 가고 아까처럼 막 전 세계 전문의한테도 가려면 그 수많은 기기 데이터들이 서로 말이 통해야 되지 않나요? 언어가 다르면 아예 쓸모가 없을 텐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글로벌 의료 표준 FHIR입니다. 파이어요? 불? FHIR의 약자인데요.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라고 부릅니다. 파이어. 이름부터 뭔가 기존 것들 다 태워버리고 싹 다 통합할 것 같은 무시무시한 느낌인데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의료 데이터계의 공용어 같은 건가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기 생각해보면 옛날엔 막 브랜드마다 핀 모양이 다 달라서 고생했잖아요. 아우 진짜 열받았죠 그때. 그렇죠. 그러다가 USB-C 타입으로 통일되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 기기 탁탁 연결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 파이어가 바로 의료계의 표준 USB 포트인 겁니다. 이 데이터 표준을 딱 장악하는 솔루션이 전 세계 모든 병원과 기기를 하나의 그물망으로 엮어내고요. 과거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처럼 거대한 플랫폼 효과를 창출하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매달 건강 플랫폼에 구독료 따박따박 갖다 바치는 호구가 된다는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리포트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마이데이터 아비트라지, 즉 차익거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 부분 진짜 중요하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신체 자체가 매일매일 가치 있는 금화, 즉 데이터를 채굴해내는 거대한 공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글로벌 제약회사가 치매 신약을 개발하거나 대형 보험사가 새로운 맞춤형 보험 상품 설계할 때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데이터 아닐까요? 네, 사람들의 실제 건강 데이터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제약회사나 보험사들이 돈에 얼마나 깐깐한데 왜 굳이 제 거실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돈을 줍니까? 그냥 애플이나 구글한테 가서 사람들이 스마트워치 차고 걸어다닌 만복의 데이터나 심박수 데이터 뭉텅이로 헐값에 사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왜 그들이 애플워치 데이터가 아니라 홈호스피털 데이터에 기꺼이 큰 돈을 지불할까요? 바로 데이터의 급이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급이 다르다.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기껏해야 피트니스 등급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거실에 있는 그 레이저 렌싯, 포켓 초음파, 그리고 아까 말한 공간 센서에서 24시간 수집되는 데이터는요. 실제 신약 임상시험에 곧바로 쓸 수 있는 클리니컬 등급의 초정밀 원시 데이터입니다. 아, 동네 헬스장에서 잰 인바디 기록이랑 대학병원 중환자실 차트 기록은 아예 그 가치 단위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병원 가서 검사받으면 그 귀중한 데이터들을 병원이나 거대 IT 기업들이 우리 동의서 체크 하나 띡 받고 다 공짜로 가져갔잖아요. 맞아요. 약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인프라가 당신 거실에 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숨소리랑 내 피 한 방울로 만들어낸 그 엄청난 가치의 임상 데이터를 왜 공짜로 줍니까? 슬라이드 8번을 보면 제약사나 보험사에 이 데이터를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매달 바이오 배당금을 챙기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건강도 챙기면서 내 몸이 알아서 패시브 인컴을 벌어다주는 진짜 살아있는 자산이 되는 거네요. 듣다 보니까 진짜 빨리 이 시스템 우리 집 거실에 깔고 싶어지는데요. 매력적이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갑자기 등골이 좀 서늘해집니다. 내 수면 패턴, 심장박동의 미세한 떨림, 내일 당장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유전자 표시자까지 이 모든 게 제 몸에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정보들이잖아요. 그렇죠. 생명 그 자체니까요. 이 엄청난 원시 데이터들이 와이파이를 타고 클라우드로 넘어가서 태평양 건너 제약사 서버로 막 날아다닌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중간에 해킹이라도 당하면요. 해커가 제 질병 리스크를 훔쳐서 생명보험사에 팔아넘겨버리면 내일 당장 제 보험료가 10배로 폭등하거나 아예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프라이버시 관점에서는 완전 끔찍한 악몽인데요.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두려움, 방금 말씀하신 그 악몽의 가능성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거든요. 편의성에 취해서 보안을 딱 놓치는 순간 미래의 생명 주권을 남한테 통째로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 마지막 파트가 의료 데이터 요새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요새요? 근데 요새를 어떻게 구축하죠?
집 와이파이 선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릴 수도 없잖아요. 의사랑 연결은 계속 돼야 하니까. 그래서 도입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입니다. 직역하면 아무도 그리고 아무것도 믿지 마라입니다. 철저하네요. 네, 방금 우려하신 대로 당신의 호흡, 심박, 혈액 분석 결과 같은 100% 가공 안 된 원시 데이터는 절대로 단 한 톨도 외부 클라우드로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로 안 나가면 그 막대한 용량의 데이터는 대체 어디에 저장되는 건가요? 바로 당신 거실 한 구석에 놓여 있는 프라이빗 개인 서버입니다. 리포트 슬라이드 10번을 보면 인텔 아크 GPU 같은 강력한 AI 칩이 탑재된 개인용 허브를 추천하고 있죠. 당신의 모든 생체 원본 데이터는 오직 이 오프라인 기반의 개인 금고 안에만 겹겹이 암호화돼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아, 우리 집안에 나만의 철옹성 같은 금고가 먼저 존재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 주치의나 제약사 플랫폼이 당신 상태를 뭔가 확인할 필요가 생기면 외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당신 프라이빗 서버 안에 있는 AI가 먼저 그 데이터를 씹고 소화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보낼 때는 딱 필요한 분석된 지표나 완벽히 익명화된 결과값, 그것만 밖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아, 비유하자면 제 비밀 일기장 전체를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 개인 비서가 그 일기장을 쓱 읽어보고 밖으로 나가서 오늘 우리 보스 기분 좋습니다 라는 요약 메모장 하나만 딱 던져주는 거네요. 외부 해커가 중간에 아무리 그걸 탈취해봐야 기분 좋음이라는 쪽지 하나 얻을 뿐이지 제 진짜 내밀한 원본 일기장은 절대 볼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거군요. 완전 정확한 이해입니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 약점 노출은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폐쇄적인 1차 요새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필수입니다. 네네. 소프트웨어적인 방어벽은 이해가 싹 됐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물리적인 리스크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정성군 폭설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만약에 태풍이 오거나 폭우가 쏟아져서 동네 전체가 정전이 되고 통신망 전봇대가 쓰러지면요. 우리 집 거실이 24시간 제 생명 모니터링하는 중환자실인데 전기가 나가고 인터넷 끊기면 제 생명줄도 같이 로그아웃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날카로운 핵심 딜레마를 짚으셨어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도 예기치 못한 물리적 붕괴 가능성은 늘 있거든요.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안티프라질 설계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안티프레질이요? 네, 외부 충격을 받으면 바사삭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충격을 견디고 핵심 기능을 악착같이 유지해내는 보반력이죠. 구체적으로 물리적 통신망 끊긴 그 순간을 어떻게 백업한다는 건가요? 지상 네트워크인 5G망이나 광랜이 뚝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지붕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가 듀얼망으로 상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이 무너지고 물을 잠겨도 우주를 통해서 주치의랑 데이터 연결을 굳건히 유지하는 거죠. 와, 인터넷 끊기면 우주에 떠있는 위성의 내 심장 상태를 쏴서 살려낸다는 거군요. 스케일이 진짜 다르네요. 그럼 전력은요? 메인 전력이 딱 차단되는 즉시 테슬라 파워월 같은 대용량 가정용 비상 배터리 시스템이 0.1초 만에 가동됩니다. 주변 온 동네가 다 암흑에 잠긴 정전 상황에서도 당신 거실의 의료기기랑 프라이빗 데이터 서버는 최소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대단하네 진짜. 네, 극한 상황에서도 거실 진료실의 심장 박동을 절대 멈추지 않도록 이런 2중, 3중의 백업을 갖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프라의 완성이라고 리포트는 말합니다. 오늘 이 리포트 분석을 통해서 평범했던 거실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인류의 건강과 자본을 동시에 책임지는 가장 치열한 최전선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아까 그 마지막 결론 슬라이드가 왜 그런 이미지를 썼는지 이제야 좀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한 사람이 거실에 커다란 대시보드앞에 딱 앉아있는데 단순히 넷플릭스 채널 고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화면 왼쪽에는 자기 기대 수명 120세 달성 그래프가 떠 있고 오른쪽에는 자기 건강 데이터로 제약사에서 벌어들인 바이오 배당금 현황을 동시에 통제하고 있는 뒷모습이요. 그야말로 자기 삶과 생명을 온전히 통제하는 1인 제국의 마스터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홈호스피털 인프라는 그냥 작고 예쁜 최신 의료기기, 거실에 좀 들여놓으세요 하는 가전제품 카탈로그가 아닙니다. 네네. 당신의 수명을 120세 이상으로 쫙 늘려주는 생명 연장의 제어실을 스스로 구축하라는 거고요.
당신을 이 거대한 헬스케어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소외된 객체가 아니라 당당한 주체로 만들어주는 마스터 플랜인 겁니다. 생명과 데이터 통제권, 그 열쇠를 온전히 당신 손에 쥐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이자 솔루션이죠. 정말 놀랍고도 무거운 통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의 대화를 들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당신의 거실을 쓱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소파, 벽지, 은은한 조명들. 아마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맞아요. 만약 아주 가까운 미래에 당신의 집이 24시간 당신 생명을 지켜주고 심지어 당신이 쉬면서 내쉬는 숨소리랑 심장 박동 데이터만으로 매달 현금까지 통장에 벌어다 준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은 당신이 살고 있는 콘크리트 집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황금 같은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당신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닐까요? 그렇죠. 당신의 몸이 곧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새롭게 정의된 거실이라는 성체 안에서 과연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당신이라는 소중한 자산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거대한 질문이 여러분의 다가올 미래를 지키는 아주 유익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